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 언어 습득의 새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하는 새 이론이라는 것은 행동주의, 또 생득주의, 기능주의를 말합니다. 언어 습득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보도록 하죠. 자, 행동주의자들에 의하자면 효과적인 언어 행동이라는 것은 the production of correct response to stimuli, 즉 자극에 대해서 정확한 반응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production 파트와 comprehension 파트로 나누기도 하죠. 자, 먼저 production 파트를 이 행동주의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강화가 되면 그 반응은 습관화되고 조건화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강화된 언어 반응은 계속 생산해내게 되죠. 자, 컴프레이션 파트는 예를 들어 하나의 그 발화가 있으면 그 발화에 또 적절히 반응을 하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어떤 강화를 받게 되면은 그 발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션 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want milk 라는 response를 했어요. 즉, uttered를 했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어머니나 아니면 주변에 돌봐주시는 분이 우유 한 잔을 건네는 그러한 강화를 주으면 그 want milk라는 operant, 즉 utterance는 이제 강화를 받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아이는 나중에 want milk라는 그 발화를 반복을 해서 또 그것이 또 강화, 우유 한 잔을 받는다는 등의 강화를 통해서 그 발화는 지속이 되고 또 결국은 배워지게 된다라는 게 간략한 이 production language behavior의 예가 될 수 있죠. 자, 행동주의자들의 우리 인간은 반드시 관찰 가능한 자극이 없어도 문장이나 발화를 방출하는 것을 습관화시킬 수 있고 또 이 utterance, 발화는 긍정적인 언어 또는 긍정적인 비언어적 반응에 의해서 강화되고 결국은 학습된다. 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생득주의자들은 우리 인간 언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창의성인데 그 창의적인 측면을 행동주의자들의 그 반응 강화 이러한 설명으로는 다 설명해 내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른다라고 지적을 하죠. 자, 여기 적어놨듯이 첨스키 같은 경우 Every sentence you speak or write is novel, never before uttered either by you or by anyone else. 와 같이 우리 언어의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설명을 해내고자 했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동주의자들의 이 언어 행동에 관한 이 설명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득주의자들의 언어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자, 이들의 큰 가설은 이네이네스 하이파소시스입니다. 즉,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생득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유전적 소양으로서 언어 습득 소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 적어놨듯이 We are born with a genetic capacity that predisposes us to a systematic perception of language around us, resulting in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lized system of language. 와 같이 즉 우리의 유전적인 형태 어떤 형질 속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언어를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언어에 대해서 내재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것이 이들의 큰 언어에 대한 어썸션이에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적인 뭐 부유함의 차이나 아니면 지적 능력의 차이 와는 상관없이
아주 동일하게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것을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와 같은 어떤 어떤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서 그 안에 innate knowledge of language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행동주의자들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언어 습득에 있어서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설명해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제한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언어 습득 장치를 또 이 언어 습득 장치는 결국 유지와 관련이 되죠. 보편 문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 전제와 또 생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 네이티비스트 생득주의자들은 Children use innate abilities.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선정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generate potentially infinite number of utterances. 잠재적으로는 거의 무한한 발화를 생성해낼 수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것을 증명해냄으로써 어린아이들의 그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설명하고자 했었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LAD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 또는 유지, 보편 문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쓰여지는 특정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특정 규칙, 즉 특정 문법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법이라는 것은 문법을 이루는 규칙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죠. 그래서 룰인데 그 룰의 개수는 finite하다, 제한적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통사론 시간에 여러 가지 PS 룰을 배웠을 텐데 예를 들자면 S는 MP와 VP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PS 룰이 있었죠. 그러면 그 하나의 룰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명사구와 동사구로 이루어진 문장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MP라는 그 명사구는 디터미너와 나운으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하나의 PS 룰을 가지고도 만들어질 수 있는 어휘를 바꿈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그 MP의 개수는 거의 무한정이죠. 와 같이 이 생득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LAD나 유지와 같은 그러한 우리 기본적인 언어 자질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법 규칙을 사용해서 그 몇 개 안 되는 문법 규칙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의 무제한의 문장 또는 발화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인간 언어의 그 창의적 사용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했었죠. 사실 유지나 LAD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LAD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네들의 이론을 읽어보면 정말 심리적으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즉 이것을 psychologically real하다 또는 심리적으로 타당한 psychologically plausible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Model에 의하자면 이 정보라는 것은 여러 레벨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언어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 단계에서 동시적인 신경 단위가 상호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자면 네이티비스트들의 PS 룰은 상당히 시리얼하게 적용되는 그런 룰입니다. 즉 S는 MP와 VP 또 거기서 MP는 디터미너와 나온 또 VP는 V는 꼭 있어야 되고 또 그 후
명사구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와 같이 하나의 규칙이 적용된 후에 또 다른 규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serial process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PDP 모델에 의하자면 정보 처리라는 것은 여러 레벨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고 또 언어 수행도 여러 단계의 동시적인 어떤 우리의 뉴럴, 즉 신경 단위가 상호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와 같이 이 serial process of one rule being applied than another 이런 부분들을 좀 비판하죠. 자, PDP 모델과 비슷한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커넥셔니즘과 이머전티즘을 보겠는데요. 이 커넥셔니즘은 우리 이 뇌의 신경들은 다양한 연결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특정 연결은 강화시키거나 또는 약화시켜서 학습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학습에 대한 기본 가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의 그 고우의 과거형은 went라는 불규칙형을 쓰게 되는데 이 커넥셔니즘에 따라서는 이 go와 went를 하나의 연결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른 연결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ed형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go와 go'd 이런 다른 연결을 인식하게 되고 그 후 좀 더 복잡한 연결을 통해서 go'd가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이 go와 went의 이 연결이 강화됨으로써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이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들에 의하자면 문법에는 네이티비스트들의 말과는 달리 규칙은 없고 일련의 이 학습 associations 연상들을 통해서 통사적 어떤 체계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머전티즘도 이들은 no innate grammatical system, 즉 그 생득주의자들이 말하는 생득적인 문법 규칙이라는 것은 없다. 저희들은 이 룰 컨스트럭션, 규칙 구성에 있어서 심리적인 실제성, 이런 심리학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은 실제성을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본 이 PDP 모델이나 또는 이머전티즘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모두 이 네이티비스트들의 그 UG나 LAD와 같은 그런 추상적인 레벨 또 룰 적용에 있어서 이 복잡성 여러 특정 연결들이 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습득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본 생득주의자들의 언어 습득의 그 큰 틀은 상당히 abstract 하고 formal, explicit 하고 logical 하죠. 즉 LAD나 UG와 같은 노션을 썼다는 점이 있어서 추상적이고 또 PS 룰 여러 그라마 문법 규칙들을 가정했는데 그 문법 규칙들은 형식적이면서도 상당히 현시적인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룰 또 로지컬한 룰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명력이 높지만 그러나 이 언어의 형태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그 형태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형태소, 낱말, 문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의하자면 언어 형태,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좀 더 심층적인 deeper functional level을 고려해야 한다. 즉 forms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function을 고려하면서 언어 습득을 설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mommy suck 라는 이 표면 형태를 발화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럼 표면적으로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셜 인터랙션 또는 소셜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possible interpretation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mommy is putting the suck on 이라는 mommy라는 에이전트,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관계를 표현해낼 수 내는 그런 mommy suck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mommy sees the suck, mommy 에이전트가 그 대상인 the suck을 보고 있다라는 에이전트와 오브젝트의 관계를 나타내는 두 단어 mommy suck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적어놨듯이 또는 mommy's suck, 즉 어머니의, 엄마의와 같이 소유자와 소유물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표면 구조, mommy suck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형식, 지금 든 예에 있어서는 mommy suck이라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그것들은 사회적인 맥락 또는 상호작용에서의 그 맥락을 고려해야만 알아낼 수 있죠. 따라서 이 기능주의 접근법에서는 이 담화상에서 보여지는 언어의 기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장 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청자와 화자 사이의 그 상호 교류와 같이 기존 분야에서는 좀 등한시했었던 그러한 communicative functions of language,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의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얘는 이 퍼포먼스 레벨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 hesitation, 멈칫거림이라던가 아니면 pause, 잠시 멈춤이라던가와 같이 이 컨버세이션에서 많이 보여주는 이러한 큐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컴피턴스 레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실제 언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 그 사용을 할 때 그때 퍼포먼스 레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 강의를 들을 때도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헤지테이션이 들어가기도 하고 퍼스가 들어가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저의 컴피턴스 레벨 of 코리안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그 지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수행되어서 나오는 그 퍼포먼스 레벨에서 보여지는 컨버세이셔널 큐이죠. 그러면 이것이 네이티비스트들에게 있어서는 퍼포먼스 레벨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즘의 추세는 이런 헤지테이션이나 퍼스와 같은 이 컨버세이션은 큐스에 이르기까지 퍼포먼스 레벨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우리 전달되는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 퍼포먼스 레벨에서 보여지는 여러 작지만 중요한 그 담화 단서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면들도 요즘에 많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헤지테이션이 왜 그 부분에 들어갔고 그 포즈가 왜 그 포즈에 들어갔는가? 그 화자의 예를 들자면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측면들까지 모두 분석해서 이 performance level of language를 분석해서 더 언어 사용의 면밀성을 보여주고 그 상호작용의 그 긴밀함, intricacy 그런 것들을 모두 보여주고자 한 부분이 바로 펑셔널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요즘은 물론 이제 언어학 파트나 이쪽에서 또는 인지주의적으로도 언어 습득을 많이 설명을 내려고 하지만 이 기능주의적 접근법에서 언어의 폼보다는 그 소셜 컨텍스트나 아니면
이 히어러와 스피커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그럼으로써 언어 습득의 여러 면들을 좀 더 설명력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갑니다.